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이 결정된 지 반년의 시간이 막 지난 3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이혼 당사자여서 그런 걸까요? 유독 주변에 이혼이나 부부 사이에 파경을 맞았다는 사람들을 보면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웃긴 건요.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저처럼 인간적으로 배신당하고 이혼한 경우는 진짜 드물더라고요. 오늘 그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이혼의 여파가 가시지 않다 보니 감정적일 수도 있고 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많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흔히들 하는 말이 이혼은 어느 한쪽의 잘못은 아니다. 양쪽 부부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잖아요. 그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혼의 이유는 제가 아닌 전 남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남자라는 동물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모든 남자가 그렇다고 일반화시키는 건 아닙니다만 남자는 확실히 여자보다는 유혹에 약한 동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결혼한 지 2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한 건 남편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아이가 없었고 한창 아이 문제로 소갈이를 한 데다 막 직장을 재취업해 정신없는 와중이었는데 남편이 딴짓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충격이 꽤나 컸었죠. 남편의 음흉한 속내를 알고 나서 결혼한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의 선택이었으니 이혼이라는 선택지 뒤에 책임도 전부 저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다지 결혼에 대한 절실함이 없다가 제가 부모님 세대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세상에는 늦은 나이도 아니죠. 그저 부모님 세대에서 봤을 때는 언제 결혼해서 언제 애 낳을 거냐 걱정하시는 나이일 뿐입니다. 33 나이에 저보다 1살 많은 남편과 결혼했고 저는 그리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 아시죠? 꼭 추석이니 설이니 명절에 친척들 모이면 친척들이 결혼하라고 한마디씩 하는 거요. 아마 30 중후반 나이 때 시집 안 간 여자들이 제 이런 말을 들으면 공감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저 그런 소리 듣는다고 해서 급하게 아무 남자랑 결혼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요? 하지만 31살 넘어가면서 유독 부모님 결혼 재촉이 심해졌는데 친정아빠 통해 소개받은 사람이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편이고 살짝 운명론자이기도 한데요. 친정 부모님은 철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한다고 하시며 여러 선자리를 주선해 주셨는데요. 참 무수하게 제가 퇴짜를 놓기도 했고 남자 쪽에서 제가 너무 대가 세다고 퇴짜를 맞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리 높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도 평범한 사람이면 된다고 하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평범한 거라잖니. 돈 많은 사위를 바라지도 않거니와 특출한 능력 있는 사람 바라지도 않아. 그냥 너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자랑 결혼하면 되는 건데 그런 짝짝이가 이렇게 힘든 거야? 엄마, 그게 제일 어려운 거야. 스펙 좋은 사람이랑 조건 맞춰서 결혼하는 게 더 쉽겠다. 조건 보고 나간 선자리에서 너 싫다는 남자도 있으니 그게 문제지. 남자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자 나이랑 외모가 중요한가 봐. 아무튼 너도 여기서 더 늦으면 선자리도 더 이상 안 들어올 판이니까 적당한 사람이면 딱 3번이라도 좀 만나봐. 응? 내가 너 결혼은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정말 이렇게 결혼에 관심 없을 줄은 몰랐어. 얘 정아야. 그래도 엄마는 네가 좋은 사람 만나 가정 이루는 건 보고 싶어. 노력이라도 좀 해봐. 나도 이만저만하면 엄마 말대로 하고 싶지. 그렇다고 아무나 만날 수는 없잖아, 엄마. 제가 30 중반이 가까워지는 나이가 되니 부모님은 눈, 코, 입 달린 남자면 일단 데려오기라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아빠가 정말 신망하는 회사 직원 통해 소개를 받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뭐랄까 잘생긴 외모도 외모지만 왜 이제껏 애인 없이 솔로일까 의심이 갈 만큼 젠틀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남자가 왜 여태 결혼을 안 했지 싶을 만큼 완벽했어요. 저도 이제껏 등 떠밀려 나간 자리에서와는 다르게 눈이 번쩍 뜨 있는 느낌을 받았달까요? 늦게 배운 도둑질 무섭다고 하더니 왠지 그 사람과는 모든 게 쉽더라고요. 제가 적극적으로 나오기보다는 남자 쪽에서 결혼하자고 나오니 일이 더 빨리 진행되기도 했고 부모님은 특히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사실 집안으로 보자면 비교할 수준도 못 됐어요. 왜냐면 저는 아빠가 중소식품회사 대표님이세요. 저는 아빠 회사를 아직까지는 굳이 물려받겠다는 열정은 없습니다. 디자인 일을 오랫동안 한 탓에 제가 하고 싶은 일 하겠다고 선포한 지 오래고 부모님도 받아들이셨거든요. 남편은 아빠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만나기가 꺼려졌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빠가 주변 평판 보고 너랑 나이도 맞고 놓치기 싫은 사람이라며 한 번만 만나보고 결정을 하고 하도 성하셔서 나간 자리에서 눈이 맞아버린 겁니다. 남편은 그 당시 입사한 지 8년 차 직원이었고 꽤나 주변 평판이 좋았다고 해요. 사람 좋고 친절해서요. 어쨌든 저도 아빠가 저에게 아무 남자나 소개해줄 일은 없었으니 믿고 만난 거고 생각보다 둘이 잘 맞아서 내심 놀랐습니다. 한 번도 소개팅 나간 자리에서 내 짝이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어쨌든 상대방도 나를 좋다고 하니 신나게 연애를 했죠. 남편은 우리 아빠 회사에서 일하면서 포부가 아주 큰 사람이었어요. 아직은 중소기업 정도 회사지만 자기가 회사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말도 종종 했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당연히 제가 자기 회사 대표 딸인 걸 알고 있었고 저에게 의외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 같으면 우리 부모님이 사업하시는 거 당연히 이어받아서 하려고 했을 텐데 너는 어떻게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거야? 아예 아버지 사업은 관심이 없어 보여. 그럼 나중에 처제가 물려받는 건가? 우리 집은 아들 없이 딸만 둘에다 제가 장녀였기 때문에 아빠 회사 경영을 궁금해했습니다. 제가 아빠 회사 일에 욕심내지 않는 것도 신기해했고요. 회사가 뭐 꼭 부모 자식 간 세습체제로 돌아가라는 법 있어? 전문 경영인한테 인수인계해도 되는 거야. 우리 아빠도 처음에는 나한테 일 가르치려고 부단히 노력하시긴 했어. 근데 적성이 아니고 내가 만약 아빠 반의 반도 못 따라가면 회사에 너무 피해를 주는 거잖아. 또 모르지. 나 결혼하면 사위한테는 좀 욕심이 있으실지? 와,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사실 장인어른 회사에서 벌써 10년 다 돼가잖아. 회사 돌아가는 사정도 빠삭하고 나만큼 아는 사람 몇 없을걸? 내가 진짜 열심히 해야겠네. 그래도 내가 너랑 결혼하면 가족이지 남은 아니니까 말이야. 하긴 우리 아빠도 생판 남보다는 사위한테 사장자리 물려주는 걸 바라실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나한테 계속 결혼 재촉하시는 건가? 암튼 우리 아빠 회사 위해서 열심히 한다니까 나는 든든하고 좋네. 우리 아빠도 나랑 같은 생각이실 거야. 결혼 과정이 우여곡절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남편은 부모님이 지방에서 농사짓는 촌부셨어요. 삼남 이녀 중 막내라 부모님 부양의 부담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부모님 도움을 받을 만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 우리 부모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저는 진작에 제 명의 집에서 독립해 살았기 때문에 신혼살림은 제 명의 집에서 차리게 되었고 저도 그렇고 남편도 형식 같은 거 싫어해서 정말 간소하게 결혼했습니다. 절차는 간소했지만 아빠가 결혼식 날 식장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그동안 뿌린 게 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아빠가 결혼식 비용 지원해 주시고
시댁 식구들과 일간 친척들 타고 올라올 버스까지 대절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서울 꽤나 좋은 호텔에서 다른 건 몰라도 결혼식 하나만은 정말 부모님 소원대로 근사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했는데 어쩜 둘 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양가에서 너무 아이를 바라시는 거예요. 저는 한창 일할 때였고 제가 하는 디자인 쪽 일이 밤낮이 바뀌는 일도 많고 일이 좀 몰아치는 편이라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2세 계획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남편은 저에게 당분간 일을 쉬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돈이 급한 것도 아니잖아. 나이 먹어서 떼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당신 회사 그만두고 이제 좀 쉬는 게 어때? 아예 그만두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 생길 때까지만. 어때? 나도 직장 생활 10년 넘게 하다 보니 점점 힘들긴 했는데 우리 일이 밤샘도 많고 해서 체력적으로 좀 힘들었거든. 그럼 나 일 잠시 그만두고 당신만 믿고 쉬어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내 월급만으로 우리 충분히 먹고 살고도 남아.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나름 능력 있잖아. 장인어른이 나 얼마나 신임하시는지 알아? 나를 완전 아들로 생각하신다니까. 장인이랑 사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 부자지간으로 오해할 정도야. 어쨌든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할 테니 당신은 그동안 못 쉬고 열심히 일했으니 푹 쉬면서 아이 가질 준비해. 저도 남편이 직장 쉬라고 하는 말이 내심 반갑더라고요. 왜 그렇잖아요. 직장에는 매달 월급날 금융치료 받을 때 빼고는 매번 보이지 않는 사직서를 품 안에 넣고 다니는 거요. 결혼했으니 남편에게 기댄다기보다는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또 아이도 빨리 가지고 싶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결혼해서 우리 부부는 아이를 빨리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반년의 시간이 흐르도록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마음은 점점 급해졌던 게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내가 30대 중반을 향해 가는 나이고 체력까지 없으니 아이가 잘 안 들어서나 보다 했는데 남편이 마침 직장을 잠시 쉬라고 먼저 말해주니까 솔직히 너무 고마웠죠. 사실 남편 눈치 볼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하던 일을 그만둔다는 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친정 부모님들은 제가 일을 잠시 내려두고 아이 갖는 노력에 집중하고 집안 살림 하겠다고 하니 마음 편하다고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아빠는 사위를 결혼 전보다 정말 많이 믿으시는지 결혼하고 나서 근무 부서도 바꿔주셨고 누가 보면 정말 가족 경영을 준비하는 듯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야 아빠 회사에서 일을 안 하니까 돌아가는 분위기는 모르지만 남편에게 전해 듣기로는 회사에서는 아빠와 남편이 장인 사위 지간인 걸 대부분 알지만 다들 대놓고 말을 하거나 티를 내지는 않는다고 해요. 아마 남편도 조심스러울 테고요. 원래 회사에서 가족이랑 같이 일하는 게 되게 불편한 거야. 내가 잘못하면 장인어른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잖아.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니까. 혹시 내가 장인 믿고 건방지게 나댄다는 소리 할까봐 말도 아낀다니까. 진짜 실력으로 보여줘야 다들 찍소리 못할 테니까 나도 장인 등이 없고 잘 나간다는 말 안 듣게 열심히 하는 거야. 아빠도 당신 있어서 든든하다고 하시더라. 당신은 아직 불편하다고 하지만 아빠는 되게 좋으신가 봐. 얼마나 아빠가 당신을 아끼면 당신이랑 우리 아빠가 사실은 부자지간이었다고 소문났겠어? 뭐 부자지간? 그런 소문이 있대?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아빠가 그러시던데? 원래부터 아들인 거 숨기고 입사시켜서 차근차근 영업일부터 시켜서 두각 나타내게 한 거라나? 결혼식 와서 본 사람들은 당신이 사위인 거 당연히 알겠지만 그냥 소문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 자기 눈으로 안 본 사람들은 이 말 저 말 해가면서 부풀리는 거. 아빠는 그냥 내버려둔대. 아들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가족이니 별로 기분 나쁜 소문도 아니라나? 장인어른 말이 맞지. 아무튼 장인어른한테 나는 거의
오른팔 역할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당신은 그냥 나만 믿으면 돼. 장인어른이 앞으로 회사 더 하셔봐야 몇 년이겠어. 그때까지 계속 건강하시라는 보장도 없잖아. 아마 장인어른한테 나는 든든한 보험일걸? 남편은 그때부터 아예 우리 아빠 회사를 물려받고 싶다는 속내를 슬쩍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남편이 잘하기도 참 잘했어요. 회사 일도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에게도 너무 잘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지방이라 제가 자주 뵐 수는 없었는데 매달 우리가 드리는 생활비가 하루 이틀 늦게 입금되는 날을 제외하면 저에게 바라는 건 많이 없으셨어요. 도움도 안 주셨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오히려 결혼할 때 우리 친정집이 생각보다 너무 잘 산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며느리 눈치를 보셨습니다. 남편 형제들은 다들 뿔뿔이 흩어져 살아서 명절 때 아니면 거의 얼굴 볼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당연히 남편은 자기 본거보다는 우리 부모님을 잘 챙겼고 저는 그게 또 너무 고맙더라고요. 주변에서 시집가 아이 낳고 사는 친구들은 저한테 늦게 시집가더니 이러려고 그랬냐면서 부러워합니다. 자기 남편은 절대 맞벌이 그만두지 못하게 한다나요? 무조건 아이 대학 갈 때까지는 돈 같이 벌어야 한다고 힘들어서 때려친다고 하면 참고 하라는 말부터 한대요. 그런데 아이 가지라고 일 그만두라고 하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라며 하나같이 입을 모아 부럽다고 하더군요. 이게 그렇게나 부러워할 일인가 싶었지만 어쨌든 저도 간만에 회사를 쉬는 것이니 그 시간을 잘 활용해 건강도 챙기고 몸 만들어서 아이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다는 건 감사한 일이더군요. 하지만 결혼해서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학의 도움이 필요한가 싶었는데 이상하게 남편은 제가 난임병원을 같이 가달라는 말에는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흐지부지 되더니 저는 살짝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좋겠지만 안아주면 어쩔 수 없다. 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양가 부모님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셨지만 부부 사이가 나쁘지만 않으면 언제든 생길 거라며 나중에는 손주 보고 싶다고 우리 부부를 재촉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속이 더 상할 거라 생각하신 거겠죠. 아마 우리 친정 부모님도 속으로는 많이 속상하셨으리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남편은 결혼해서 어쩐지 더 바빠지긴 했습니다. 중요한 직책으로 옮기고 나서는 더 그랬어요. 아빠는 이제 슬슬 회사 실무에서 물러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아빠에게 대표이자 직책을 주는 파격적인 인사도 하셨습니다. 물론 직책일 뿐 실질적인 회사 사장은 아빠였지만 아빠도 우리 남편을 많이 믿으셨기 때문에 아마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거겠죠. 시간을 두고 지켜보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1년 전부터는 정말 대내외적으로 바빠질 수밖에요. 그쯤 되니 집에 있는 게 점점 지겨워진 저는 슬슬 일을 할까도 고민했습니다. 어차피 아이가 바로 생기지 않는 거면 굳이 집에서 놀 필요가 있나 싶었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다 되어갈 때쯤 저는 남편에게서 묘하게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연애도 짧게 했던 우리 부부에게는 권태라는 것이 없을 줄만 알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남편은 언제나 주말이면 데이트를 하자고 했고 저와 함께 맛집도 다니곤 했었어요. 그런데 점차 회사 일과 출장을 핑계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의 말투도 변함없이 똑같이 다정하지만 어딘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가 변했다는 건지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마 그런 태도를 두고 결혼 전과 후가 다르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아무튼 확실히 결혼 후 남편은 바빠지기도 했고 저에게 소홀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보, 우리 요즘 서로 너무 소원하지 않아? 예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주말에는 출장이니 뭐니 안 가더니
왜 요즘에는 주말도 이렇게 바쁜 거야? 알잖아. 장인어른이랑 골프 약속도 있고 거래처 사람들 만날 때 내가 모셔야 하는 거, 내가 딴짓하는 거 아니고 회사에 도움되는 일 하느라 이렇게 주말까지 반납하는 거야. 당신이 당연히 이해해줘야지. 요즘 한창 바쁠 때라서 그래. 대충 마무리되면 우리도 오래간만에 여행 다녀오자. 제가 서운해하니까 남편은 회사 일 핑계를 대면서 미안하다고 저를 달랬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가긴 했습니다. 회사 일을 집에서까지 끌고 들어오는 사람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남편 말로는 회사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래 보이지 않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가령 집에서 거의 핸드폰을 손에 들고 놓지 않는다든가 제가 뭘 물어보면 건성으로 듣고 정신이 딴데 팔려 있는다든가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외박을 한다거나 회식이 잦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귀가가 늦는 편도 아니었고요. 오히려 바쁘게 사는 남편에게는 왠지 모를 생기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인정받고 자기 회사처럼 일하는 남편이 내심 보기 좋았고 변화를 느끼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즈음 저도 재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이가 생각대로 들어서지 않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긴 했어요. 겉으로는 순리대로 되겠죠 라고 했지만 마음고생한 건 맞아요. 친정이야 그렇다 쳐도 시댁은 워낙 촌어른들이라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며느리돌이를 하는 거라며 명절에 만나기만 하면 아이 얘기를 했고요. 남편 형이나 누나들은 다들 일찍 결혼한 탓도 있지만 아이 가는 문제 때문에 속 썩은 사람은 없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혀를 차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갈 때마다 불편했어요. 저에게는 아무래도 핑계가 필요했고 그래서 재취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회사 몇 군데에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넣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고 마침 괜찮은 곳에서 경력직으로 저를 채용해 같이 일해보고 싶다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보다 재취업에 성공했고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 저는 저녁 시간이나 아침 시간에 잠깐씩 얼굴 보는 일 말고는 대화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죠. 어쨌든 다들 맞벌이 부부들 이렇게 살잖아요. 남편과 딱히 사이가 나쁘지도 않았고 순리대로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저에게 소홀해졌다고 해도 설마 하니 다른 짓을 한다고는 상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만큼 남편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작은 일로 의심을 시작하면 부부 사이가 짧은 시간에 틀어지기도 하는 걸 주변에서 꽤나 보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의심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부 사이의 소홀함은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나 둔하고 눈치 없는 사람인 줄을 몰랐어요. 여자에게는 촉이라는 게 있어서 남편이 딴짓을 하면 대번에 안다는데 그건 저에게는 해당 안 되는 말인가 봅니다. 남들에게 들어보면 남자가 딴짓을 하면 어떻게든 티가 난다고 하잖아요. 여자가 촉이 발동해 배우자 외도를 다 알아챈다는데 저는 전혀 몰랐으니 둔한 게 맞는 듯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남편이 정말 철저하게 나쁜 놈이던가요. 저는 남편 외도를 먼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요. 처음에는 이정아 씨 맞죠? 하는 여자 목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스팸 전화인 줄 알고 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다급하게 김정우 씨 와이프 맞잖아요.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전화로는 그렇고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낯선 여자의 목소리에 왠지 모를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누군지는 밝혀야 만나든지 말든지 하죠. 내 번호는 어찌 알고 전화했고 댁은 누군데 내 이름도 알고 우리 남편도 아는 건데요? 그러자 낯선 그 여자는 자신을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라고 소개하더군요. 내 번호를 어찌 알았냐 되물으니 남편 폰에서 내 번호를 찾아 연락했다고 합니다.
충격받았죠. 남편 폰에서 저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남편과 뭔가 있다는 게 분명하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손도 떨리고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 혹시 나한테 전화한 거 우리 남편도 알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은 모르지만 곧 알게 되겠죠. 제가 왜 굳이 연락했는지는 만나서 얘기하죠. 그때까지는 말 안 하는 게 좋을 텐데요. 충격을 받은 저는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는데요. 아직 모르지만 곧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 상태로는 그날 밤 잠을 도저히 잘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반짝까지 내고 그 여자에게 당장 연락 온 그날 만나자고 으름장을 놨어요. 자기도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다며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아빠 회사 근처로 당장 택시를 잡아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거의 정신줄을 놓고 그 낯선 여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더니 저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저에게 딱 시선을 쫓는 여자를 보고 알겠더라고요. 저에게 전화한 여자라는 걸요. 혹시 아까 나한테 우리 남편 일로 할 말 있다던 분 맞나요? 꽤나 단정하고 얌전한 인상에 한 27이나 되었을까요? 딱 봐도 사회 초년생인 듯한 여자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빠는 도저히 먼저 말할 생각이 없어 보여서요. 답답해서 내가 찾아왔네요. 제가 지금 상황이 좀 급하거든요. 상황이 급하다니 뭐가 급하다는 거죠? 저 돌려서 말 안 할게요. 되게 남편이랑 아니, 오빠랑 저 사랑하는 사이예요. 벌써 만난 지 1년이 넘었고요. 가정이 있다는 사실 다 알고 정리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못 헤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단판 지으려고요. 오빠랑 헤어져 주시죠. 이혼해 주셔야겠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 저렇게나 천지분간을 못하고 뻔뻔한가 봅니다. 누가 보면 마치 자기 남편을 도로 찾아가는 듯한 행태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자신과 남편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바람 피운 당사자가 본처에게 헤어져 달라는 이 상황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이보세요. 누가 누구더러 이혼을 하라 말아야.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고는 있어요? 남편이랑 바람 피워놓고 지금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그랬더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초음파 사진 한 장을 내밀더라고요. 바로 태아의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네, 저 당당해요. 사랑해서 만났고 그 결실이 생겼는데 제가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혼해달라는 거고요. 저 오빠 아이 임신했거든요. 제가 마음고생했던 부분을 건드리니 그 순간 와르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간신히 정신줄을 부여잡고 제가 물었죠. 너 그 사람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났어? 아까 내 남편 회사 다닌다며? 너 우리 그 유부남인 거 모르는 사람 없을 텐데 알고 만난 거지? 네. 근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나는 거 아시죠? 저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때 면접 때부터 저한테 반했다고 한 사람이 그쪽 남편이에요. 당연히 알고 만났고 회사 대표라는 것도 알아요. 오빠가 저한테 약속한 게 있어요. 오빠가 나중에 내 뱃속 아이한테 무조건 물려주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런 귀한 애를 가졌으니까 이만 본처 자리에서 꺼져 주셔야겠어요. 뭐? 아이? 우리 그이랑 둘이 만난 것도 모자라서 아이를 가졌다고? 그러자 너무나 당당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러더군요. 내 입으로 2번 말해야 이혼해 줄 건가요? 오빠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대체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요? 나 애 낳고 이 아이 호적에도 못 올리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쪽은 애도 못 낳는다면서요. 그럼 우리 오빠 회사 대물림 해줄 애도 못 낳는 건데 오빠 옆에 있을 이유가 있나요? 내가 이렇게 나서야 해결될 것 같아서 찾아온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고 연락 줘요. 취업했다고 들었는데 본인 먹고 살 밥벌이는 해서 다행이네요. 뭐? 나 원참. 이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지금 뭐라는 거야? 뭐가 어째? 회사를 물려받아? 내 남편이 그러대? 그 회사 자기가 물려받을 거라고? 남편이 무슨 허풍을 떨어가며 저리 어린 여자아이를 꼬셨는지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젠틀하고 다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드니 한순간에 정이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아마 상간녀 임신이라는 예상 못한 변수에 머리를 싸매고 고민 중이듯 싶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남편 놈을 불러 삼자대면하고 뒤집어 엎고 싶었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정리하게 놔두기보다는 한번 제대로 한 방 먹여야겠다 싶었습니다. 당장 머리채를 쥐어뜯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참아가며 제가 그랬어요. 그래, 좋아. 남편 놈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임신까지 시켰다는데 나도 그걸 참아줄 정도로 보살은 아니야. 본처 자리 내놓으라고? 회사 물려받을 아이라고 했니? 좋아. 근데 너도 알겠지만 네가 나한테 상의도 없이 와서 모든 사실 까발린 거 알면 내 남편은 너한테 잘했다고 할까?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 못한 얼굴이길래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칠만 기다려. 내가 너랑 그 뱃속의 아이, 내 남편까지 내가 한 번에 확실하게 정리해 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좋을 거야. 아마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는지 승리자의 표정을 짓더라고요. 자기가 내 자리를 차지하고 사모님 될 생각에 들떠 보이는 표정이 너무나 빤히 눈에 보였습니다. 자기 표정 관리 하나 못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아마 내가 몰라서 그렇지 회사 안에서는 소문이 파다하겠구나 싶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 친정아빠는 몰랐겠지만요. 아마 남편을 허울 좋은 대표 자리에 앉혀놓고 회사에 매일 출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있었다면 분명 우리 아빠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뿐이거든요. 그날 평소와 마찬가지로 퇴근해 저에게 오늘 하루 일과를 묻는 남편 얼굴을 보는 제 마음은 지옥 같았습니다. 너무 평안해 보이는 그 얼굴이 죽도록 미웠어요. 이 미친 년놈들을 어찌 박살을 낼까 고민한 저는 그 인간들이 자기가 물려받을 회사라고 뻥을 친 아빠 회사에서 끝을 내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혼 준비하는 일은 사실 어려웠어요. 변호사 상담을 받았더니 저에게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녀와의 대화는 이미 녹음했고 그년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만났다고 자기 입으로 말한 건 확실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로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빠 회사에 찾아가 그 자리에서 남편 외도 사실을 까발리면 그 인간은 어떤 반응일지 예상해 봤어요. 아마 저에게 싹싹 빌 모습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설령 그 인간이 저에게 용서를 빈다 해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참아주고 싶은 마음은 더더욱 없었고요. 이제부터 어떻게 복수해 줄까 제 머릿속은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만행을 먼저 친정 부모님께 알릴 생각이었지만 그랬다가는 당장에 아빠가 사위에 아작낼 듯 싶어 저의 복수를 위해 참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아빠에게 잠시 시간을 내달라고 했어요. 말씀드리면서도 아빠에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만큼이나 믿었던 사위에게 충격을 받으실 테니까요. 회사에 도착해 아빠에게만큼은 그간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당연히 눈이 벌개지도록 노발대발하셨고 당장 남편 놈을 박살내겠다고 했지만 그건 제가 할 몫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겨우 아빠가 진정되고 나서 저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아빠가 이혼 소송도 도와주고 그놈 제대로 응징해 주겠다길래 알겠다고 하고 남편을 바로 사장실로 불렀습니다. 저는 남편 회사, 아니 아빠 회사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사장실로 들어서는 표정이 뭔가 반가워하는 척하면서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 여보. 당신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회사에다 찾아오고. 혹시 무슨 일 있어? 오래간만에 장인어른이랑 셋이 식사나 할까? 남편은 아빠의 굳은 표정에 불안해하며 저딴 말을 날렸지만 저는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선방을 날렸습니다. 식사 좋아하네. 나 좋은 일로 온 거 아니거든? 한 사람 더 올 거니까 입 닥치고 앉아. 남편은 서슬퍼런 제 기세에 눌려 바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사장실 문을 빼꼼히 열고 여자가 들어오더군요. 바로 상간녀였습니다. 제가 남편을 부르고 나서 바로 상간녀도 사장실로 불렀어요. 이 회사를 물려받을 귀하신 몸이라니까 진실을 똑바로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야, 너도 이리 와서 앉아. 아빠, 저 직원이 바로 그 직원이에요. 제가 상간녀를 가리키자 아빠는 작년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라며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어쩐지 그동안 남편 놈이 그 여직원 칭찬을 많이 하고 좋은 부서로 끌어가려고 했다면서요. 상간녀를 본 남편의 반응은 짐작이 가시죠? 안절부절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닥에 엎드리려고 하더군요. 아마 전혀 예상 못한 상황이었을 테니까요. 제가 상간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짐작도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여보, 장인어른, 제가 일단 설명할 테니 저 직원을 여기서 내보내시죠. 여기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요. 저는 남편의 말을 바로 막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있어야 하는 사람이니까 닥치고 있어. 그리고 역시나 남편과 마찬가지로 돌아가는 상황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상간녀가 입을 달싹거리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이라니요? 오빠가 회사 대표인데 왜 오빠 회사가 장인까지 와 있는 거야? 저 여자가 설마 장인어른 불러서 이혼 말리는 건가? 끝까지 사태 파악을 못하는 듯해서 저는 바로 상간녀에게 말해줬습니다. 근데 어쩌니? 네가 뭘 잘못 알아도 아주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데 이 회사 저 인간이 대표라고 알고 있겠지만 사실은 법인 등기부에서는 저 인간 이름 두 글자도 안 올라가 있는 바지 사장이거든? 이 회사? 저 인간 회사가 아니라 내 친정아빠가 평생 일구어신 회사야. 알겠니? 너는 그 회사에 입사해서 월급 받아먹는 일개 사원이고 나는 이 회사 대표 딸이야. 돌아가는 상황 제대로 파악해봐. 저는 이렇게 말하며 상간녀에게 미리 준비해온 회사 법인 등기부와 상간녀 소장을 날렸습니다. 뭐라고요? 이 회사가 그쪽 아빠 회사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똑바로 확인해. 여기 계신 분이 내 아빠고 회사 오너니까. 그리고 소장 똑바로 보고 나한테 줄 위자료 준비해라. 서류를 받아든 상간녀는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을 원망스러운 얼굴로 쳐다보더니 남편 놈은 상간녀가 들고 있는 서류를 확 낚아채더니 손까지 덜덜 떨었습니다. 저 인간이 너 같은 어린 년을 뭐라고 꼬셨는지 안 봐도 뻔하다. 아마 회사가 자기 거라고 나중에 네 걸로 만들어주겠다고 허영심 자극했겠지. 넌 그걸 믿고 임신까지 했겠지만 저 인간이 과연 아이 가졌다고 기뻐했을까? 아마 속으로는 제대로 꼬였다고 생각했을걸? 제가 이렇게 말하며 남편 놈을 노려보니 그 인간 뭐라 말도 못하고 울상이 되더라고요. 아마 이제는 망했다 싶었겠죠. 당신은 아마 가볍게 놀다 버릴 생각이었는지 몰라도 저 여자는 진짜던데? 당신이 이 회사 사장이라고 아주 철석까지 믿고 있더라? 너랑 나 사이에 죽어라 애가 안 생기더니 이제 보니 그게 하늘의 뜻이었나 봐. 너 같은 인간하고는 애도 낳지 말라는 조상님 도움이네. 이 나쁜 놈아. 둘 다 회사 못 다니게 될 거란 건 예상하고 이직거리 했을 거라고 믿어. 아빠가 너희 둘 다 오늘부로 해고라고 했으니까 둘이 한번 잘 살아봐. 물론 당신이란 건 당연히 이혼이야. 당장 내 집에서 짐 빼줘. 시간은 딱 하루 줄게. 그때 남편 놈은 뻔뻔한 얼굴로 두 손을 비벼가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보, 이혼이라니! 이혼이라니!
시골에 계신 우리 부모님 쓰러져. 그러지 말고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어? 내가 정리할게. 나 이혼했다고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거 싫어. 그리고 너도 지금까지 나랑 결혼 생활 좋았잖아. 안 그래? 그리고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데 나 걔랑 노는 게 좋았던 거지. 당신이랑 헤어지고 걔랑 결혼하고 싶은 거 절대 아니야. 내가 미쳤어? 저는 남편의 말에 화가 더 치솟았습니다. 내가 이런 쓰레기를 못 알아보고 내 집에 들였구나 싶더라고요. 이런 남자를 용서할 필요는 없겠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하는 말을 듣던 옆에 있던 상간녀가 남편은 머리를 갑자기 쥐어뜯더라고요. 뭐? 야, 이 나쁜 인간아. 여자를 임신시켜놓고 책임진다고 해놓고 결국 네 본처한테 빌어? 이 회사는 뭐야? 네 거라며! 네가 우리 아기한테 물려준다며! 다 뻥이었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너 혼인빙자 사기죄로 감빵 버릴 거야! 남편 놈은 머리털이 뜯기며 비명을 지르고 그 자리는 완전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빠는 그 난리 속에서 딱 한마디 하시고는 사무실을 나가버리셨어요. 둘 다 내 회사에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해고야! 내 딸을 속이고 감히 내 회사에서 이런 무리를 일으켜? 자네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구만. 내 딸하고 이혼하게. 그리고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나한테 얻어 터지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전현 데리고 나가. 남편 놈은 자기 내연녀를 데리고 어쩔 수 없이 사장실을 나가더라고요. 아마 그날 회사 안에 소문이 파다했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두 직원이 해고를 당했는데 그 사유가 불륜이었으니까요. 후에 아빠에게 들은 얘기인데 다른 동종업계로 가기도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블랙리스트 알려주듯 동종업계 소식통으로 이미 남편과 그년 신상을 알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어디 지방에 나가서 엉뚱한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될 거라고 하는데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 후 저는 이혼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같이 진행했어요. 남편에게는 위자료 4천만 원과 상간녀에게는 1,500의 위자료를 받고 정리했습니다. 막장인 것 치고는 이혼은 꽤나 심플했습니다. 협의 이혼이 빨랐겠지만 저는 그 인간을 애먹일 때까지 애먹이고 싶어서 소송을 했는데 후회는 없습니다. 듣자니까 애가 졌다는 상간녀는 낙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도 정리했다나요? 하긴 허영심 있는 년이 아무것도 없이 쫓겨난 전남편 놈 옆에 있을 리가 없죠. 어쨌든 아기는 지은 죄가 없는데 한 생명에게 그리 지은 죄를 또 어찌 받을지. 분명 그 인간들 죄값을 톡톡히 치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도 전남편은 저에게 가끔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한 번도 전화를 받은 적이 없어요. 전남편 놈이 더 처절하게 망가지기 원하냐고 물으신다면 이제는 관심 없다고 말하고 싶네요. 그딴 인간에게 내 복수심으로 감정을 낭비하는 것도 싫더라고요. 어쨌든 시간은 흘러갈 거고 제가 받은 상처도 언젠가는 흐려질 테니 그때까지는 제 일 열심히 하면서 그냥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또 만나 또 결혼을 하게 될지 아닐지는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혼자인 지금이 이혼 전보다 행복하다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혹여 남편 외도를 참는 분이 계신다면 자신을 위해 절대로 참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제일 소중한 건 나이지 참아가며 가정 지켜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말입니다. 꼭 나를 위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유쾌하지 않은 저의 이혼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